동아일보가 사실상 지지를 쳤는데 민주당을 대부분 까는 보도지만 재밌어서 전문 그대로 보고드립니다. 민주당이 일당이 될 경우 국회의장도 맡게 됩니다. 국회의장은 관례상 원내 일당의 최다선 의원이 맡는데 경기 하남갑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이번에 당선되면 6선이라 당내 최다선 중 한 명이죠. 추 전 장관은 이미 최근 인터뷰에서 헌정사 여성 최초 국회의장이란 기대감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혁신 의장에 대한 기대라면 제가 얼마든지 자신감 있게 그 과제를 떠안을 수 있다고 도전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한 야당 의원은 추미애 국회의장 시대가 열리면 양당 모두 원내대표가 필요 없지 않겠나라며 여야 합의고 뭐고 추미애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될 것이라고 쓴 웃음을 짓더군요. 국회의장도 정말 쫄지 않고 할까봐 제가 쫄립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네, 이게 바로 저는 윤석열 정권이 지금 망해가는 1호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이 저렇게 나오니 두창이가 이따위로 국정 운영을 한 것이고 국민들이 언론을 신뢰했다면 저 같은 사람도 없었겠지만 이런 판세가 나올 리가 없죠. 관련해 제가 엄청나게 공감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세상은 균형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는 균형이 필요해요. 좌우든 뭐든 하여튼 균형이 필요한데 그걸 어떤 신문사가 그 안에서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는 언론도 균형이 필요한데 거의 모든 언론이 친윤, 그다음에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고 심지어 건설사의 홍보지가 되고 있고 돈 받고 기사 내주고 방송국도 종편 내려는 돈 받고 프로그램 내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언론의 현주소예요. 그래서 균형이 힘없고 돈 없고 목소리 약한 사람은 완전히 배제하고 권력 있고 힘세고 돈 많은 사람들 쪽으로 완전 쏠려 있어요. 이럴 때 진보 언론이 가져야 될 규범이라는 것은 우리 신문사 안에서 이 세상의 균형을 실현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몸을 던져서 이 우리가 아는 저널리즘이 배제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변해 줌으로써 세상의 균형을 만드는 거여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균형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면 우리가 비난받아도 된다라는 생각으로 임하는 게 그 진보 저널리즘이지. 네. 무슨 자기 신문 안에서 편집 안에서 세상의 균형을 한다? 그거는 이 세상의 불균형 속으로 자기를 넣는 거하고 똑같아요. 저는 그게 지금 한겨레의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네. 네, 공감합니다. 유시민 작가님께 굉장히 감사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떨리는 마음은 숨길 수 없습니다. 내일이 투표일이고 내일 밤이면 그 결과가 드러납니다. 지금까지 대체적인 전망은 기존 여소야대는 그대로 이어지면서 민주당 단독 과반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좀 더 나가면 야권 180석 여부도 초점입니다. 국민의힘은 선거 막판에 개헌 저지선을 막아달라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엄살이 강해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여조 수치로는 불가능한 부분이 아니라서 제발 국힘이 100석 이하로 떨어지길 희망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일단 거부권 무력화로 특검이 돌아가고 그러면 김건희와 윤석열의 범죄 혐의가 하나둘 터지기 시작하겠죠. 즉 국회의 탄핵 소추도 가능해집니다. 특히 야권이 200석을 넘겼다 하더라도 탄핵이란 명백한 불법 사실이 있을 때에야 가능하기에 특검이 먼저지만 최상병 사고만 제대로 파면 윤석열은 대통령직을 걸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만일 윤이 이를 타개하기 위해 검찰권에 기댈 경우 정말 위험한 상황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국회 개헌도 가능해집니다. 야권 200석을 확보하더라도 서로 의견차가 커 개헌은 쉽지 않으나 4년제 중임제 등 근본적인 수순 논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일 대체로 찬성하는 4년 중임제 방안이 논의되면 현재 대통령 선거 5년, 총선 4년 등으로 엇갈리는 선거 기간을 고정시키기 위해 총선이 중간 선거처럼 대통령 임기 중간에 실시되도록 맞추기 위해 현 대통령 임기 1년 단축 논의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습니다. 제발 두창의의 임기가 단 하루라도 빨리 끝나서 이 고통이 끝나길 간절하게 바라면서 어나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